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거의 다 왔어.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그냥 막 상한가 가는 종목, 그런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뒷부분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맨 뒷부분에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끄집어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 시장 상황을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던 윤정두가 자료 다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고 누워 계시면 되겠어요? 빨리 일어나서 문자 보내셔서 이 내용이 뭔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나 이거 한번 읽어볼래? 오늘 왜 빠진 거야? 왜 폭락이 와서 130포인트가 빠져? 이게 말이 돼? 현실이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환율이 1,300원 수준까지 움직이다 보니 그냥 난리가 났죠. 우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통화수합. 갑자기 통화수합 뒷부분에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외환 보유고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IMF 때 외환 보유고 잔액이 없어서 힘겨웠다면서요. 그래서 IMF 때 힘겨웠고 어려워지고 그 부분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외환 보유고의 기준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위상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이 외환 보유고의 기준, 이 외환 보유고의 기준에서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2016년부터 해서 2020년 1월 말까지 해서 비중이 어떻게 된다. 유가증권이 어떻게 되고 예치금이 어떻게 되고 SDR, IMF 포지션 금이 어떻게 되고 다 나와 있죠. 그죠? 이 기준이 전체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기준에서 우리가 9위입니다. 9위. IMF 때 거의 바닥이었던 57억 불인가요? 4천억 불이 넘어요. 이게 리먼 브라더스에서도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도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 보면 중국이 미국과 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 연동이 돼 있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돈독한, 겉으로는 좀 안 좋은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높은 쪽. 그리고 환율 관찰 대상국이 여기 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외환 보유고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상 미국의 채권이죠. 국채죠. 일본 마찬가지예요. 중국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외환 보유고가 9위까지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리먼 때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단기 외채에 대해서 또 중장기 외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인출할래. 돈 내놔. 달러 줘. 환율 다 필요 없고 달러 줘. 한국 돈 싫어. 한국 돈 어디서 쓸 수 없어. 달러 달라고 달러. 그렇게 해서 달러를 인출한다고 마음 먹고 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외환 보이고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오건 뭐 5위 안에 들어오건 다 필요 없이 달러가 모자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이 돼서 달러를 막 인출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그냥 쫙쫙 올라갔죠. 언제? IMF 때. 언제? 리먼 브라더스 때. 그래서 그때 기준에 통화수합이라는 걸 한 겁니다. 통화수합이라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야, 한국에서 달러 빼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미국이 보장해 줄게. 300억 불 이번에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 돈 빼지 마. 내가 지급 보증해 줄게. 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IMF 때 그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때 통화수합이라는 것을 리먼 브라더스 때 처음 해가지고 온 거죠. 미국에서. 그러고 나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자국의 통화들로 다 해줬어요.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 2001, 2년인가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인가요? 그때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포탈에 처음 등장합니다. 뉴스 기사로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이 통화수합을 하러 강만수 재정장관께서 가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엔 못 해오다가 나중에 통화수합이 되고 환율이 안정화되고
1,600원 수준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안정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통화 수합은 사실상 국가 간에 지급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뭐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쯤 뭐 체결해 둬도 좋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통화 수합, 환율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대가 발달해서 2008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통화 수합을 깊이 있게 알게 되셨잖아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와 2008년도에도 통화 수합이 되고 난 다음엔 굉장히 급속도로 시장이 안정화됐구나. 우와 V자형의 반등이 나왔구나.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시장 그렇다면은 패닉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 왜 통화 수합하다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죠. 달러 인덱스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원달러 환율의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의 흐름이 왜 지금 오늘 기준에 1,290원까지 올라가고 종가 1,285원에 1,300원 수준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와 외국인이 팔아서요.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올라갔다? 그것도 긍정적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외국인이 주식시장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환율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양날의 칼이지. 거꾸로 야 지금쯤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쯤 원화를 사게 되면 그걸로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그걸로 원화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 뭐 통화 수합으로 하든 시장이 안정화가 되든 와 다시 1,100원대로 내려오겠는데 그럼 환차익이 10% 이상 생기겠는데 우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외국 자금도 풍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시장이 잠시 어렵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안정화를 찾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 수합 굳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셔야죠. 그럼 오늘의 환율은 윤정두가 노란 톡 국민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환율 윤정두가 1,200원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의 환율은 아무리 달러가 강세를 띠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달러 강세 0.2%대의 흐름 대비 우리나라는 3%대 환율의 변동성이 나와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이거는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참 안 되는데 하면서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렸죠. 결론은 뭐냐? 결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달러의 강세 기조가 잠시 오전장 내내 나올 때에 만약에 엔화의 기준이 이게 음봉이어서 그냥 깨져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 음봉이어서 이건 지금 빨간 색깔로 놨지만 음봉이라고 친다면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어떤 거예요? 이게 2016년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 탈퇴한다고 할 때 우와 이거 큰일 났는데 안전자산으로 회귀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혹은 이 앞전의 흐름들 여기 또 꼬리 달린 요거 뭐예요? 그리스의 그렉시트 이럴 때에 안전자산으로의 회귀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볼까요? 꼬리 달고 다 돌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은 해소가 되고 엔화도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받아서 엔화도 약세의 흐름이 나온다. 그럼 원화의 약세가 나 홀로만의 약세는 아니다. 물론 약세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네. 외국인이 팔아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네. 이거 통화 수합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온다. 원화 가치의 훼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결론은 원화 가치의 훼손뿐만 아니고 원화 가치의 훼손 정도의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아니고 일본의 엔화도 소폭의 약세 혹은 지속적인 약세 기준 이번에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부분이 초기에 나타났다. 지금은 돌렸다. 지금 그렇다면 뭐 어떤 내용이 돼요? 시장은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 어제 미국장이 폭락했다고 유럽, 독일이 전저점을 깼나요? 8,250포인트까지 팡 깼나요? 안 깼죠. 오늘 살짝 깼어. 근데 지금 빨간불로 돌리잖아요. 우리나라 폭락 나오면서 미국 선물 밀려 내려갔었죠. 막 3%, 4%.
우리나라 폭락 나오는데 미국 선물이 밀리나요? 그렇지. 새벽 시간이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한국이 그냥 무너지니까 일본도 그냥 폭등이 나고 다 600포인트 고점 대비 600포인트 빌려가지고 그냥 1%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기준에서 불안정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부분이 다소 안정화돼 있고 유럽 쪽도 일단은 안정화돼 있고 미국 쪽도 어제 힘겨웠지만은 꼬리 달고 돌려놨고 그러면 이제부터 좀 살 방법을 찾아야죠.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살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 방법을 찾아야지. 부강약품, 시젠, RFHAC, KMW 쭉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 방법을 찾아드리는데 이거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캔들 교육 후속 다 들어갈 거예요. 이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이거 여기서 왜 못 사셨어요? 악을 쓸 겁니다.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이 종목군들을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군의 최상의 상승률이 나온 종목군들을 전부 여러분들 계좌로 넣어서 손실 만회하시고 수익 확 내실 수 있는 방법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으로 오셔서 온라인상에서 24시간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 무료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